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TV 아트앤라이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코나투스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옆에 이 코나투스의 저자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유경TV에 이렇게 또 출연하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뭐 좋은 TV에 많이 나오셨던데 오유경TV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것보다 더 떨립니다. 아침마당도 출연하셨고 제가 국회 방송할 때 오유경의 인생 책방도 와주셨고 네, 여기만만 해도 가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님이시지만 네. 지식생태학자라는 정의 네, 네. 스스로 정의하신 걸로 또 더 네, 네. 유명하시고 네. 지식산부인과 의사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엄청나게 책을 많이 분만을 하셔서 지금 이 코나투스라는 책이 네, 100번째. 100번째 책이라고 해서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자산 정약용은 못 되지만 출산 유형만은 되면서 코나투스 보니까 습관성 자기개발 시대라고 요즘 시대를 정의하셨어요. 네, 네, 네. 사실 자기개발 분야의 책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책 한 권 냈잖아요. 야, 자기개발 분야로 내는 게 아니었어. 거기서 순위에 올라간다는 게 제일 치열하죠. 그쵸. 자기개발. 예. 그만큼 독자들이 많다는 얘기고.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개발에 관심도 많고 그렇죠? 네, 자기개발을 통해서 어제의 나와 다른 또 다른 나로 이렇게 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습관성이라는 이야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을 하는데 네. 저의 문제의식은 사람들이 왜 자기개발을 계속할수록 자기는 개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개발을 이렇게 이제 책을 읽더라고요. 읽고 이제 도파민이 급등해. 그래서 이제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한 다음에 한 2, 3일 지나면 도파민이 급감하면서 다짐하고 결의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그놈의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 거죠. 이제 또 오기영 어른이 저 책이 또 감동받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산 거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또 지나면 또 급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자기개발 책은 계속 있는데 책에 나온 대로 실천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개발을 일종의 정신노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머릿속에 넣으면 내가 스스로 변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읽을 텐데 머리로만 넣어서는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각성을 하고 다짐을 하고 네. 뭐 그러는데 진짜 자기개발은 어제와 다르게 한번 행동을 해보면 저자가 말하는 게 무슨 메시지인지를 그때 내가 비로소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저자가 말한 요 책대로 그대로 한다고 또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 그러면 내가 거기서 성찰을 해보고 반성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저자의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내가 나가가지고 나의 것으로 다시 체화시키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그게 나의 인사이트가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에 중독돼 있어요. 너무 인사이트에. 우리가 맞아요. 정말 자기 개발이 되고 정말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으면 네,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교수님의 특별히 100번째 책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100번째 책은 뭔가 그 책의 주제도 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코나투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 자신의 오늘의 있기까지를 맞아요. 한마디로 추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역시 오희경 아나운서님답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코나투스가 일반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낯선 언어잖아요. 처음 들었는데 라틴어에서 네, 어원이 네. 있더군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조금 어려운 언어지만 새로운 언어를 이렇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알면 네. 그 언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언어를 모르는 것만큼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언어를 하나 습득하면 그 언어가 품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다가 이제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코나투스라는 언어를 쓴 건데 정말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아주 쉽게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네. 조금 더 어제와 다르게 잘 되고 싶은 욕망,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나를 더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욕망. 네. 근데 보통 그러면 또 욕망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욕망 덩어리 막 이러면 그렇죠. 뭔가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막 이렇게 네. 결국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욕심 같은 맞아요. 느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욕구와 욕망을 한번 구분해 보면 욕망이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욕구는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물이 마시고 싶어. 네. 그럼 이제 물을 마셔. 마시니까 나도 따라 마시고 싶어. 이거는 욕구. 자,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물을 마시면 욕구는 충족됩니다. 그리고 욕구는 한시적이야. 근데 욕망은 내가 이 물을 마신 다음에 유경쌤, 이거보다 조금 더 그래서 브랜드 있는 물은 없나? 뭐 이태리산이라든지 조금 더 멋있는 물. 이렇게 이제 욕망은요, 절대로 충족되지 않아요.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망은 절대로 멈추지가 않아. 그러면 이런 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욕망이 꿈틀거리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능력을 개발하는 거야. 능력을. 그러니까 욕망과 능력은 항상 이렇게 쌍두마차로 따라다니는 거야. 욕망, 능력, 욕망, 능력. 그러면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를 디벨롭 시켜 나가는 거죠. 교수님 대단. 근데 여기 표지에 핵심이 다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보면 경험, 생각, 언어로 확장하라. 네, 자기 개발 시대에 네. 남의 거를 가지고 독서를 한 다음에 자신만의 경험, 생각을 하고 발화시켜서 나만의 언어로 네, 표현하라. 표현하라. 그래서 그 위에 질문을 보면 뒤흔들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 이 말 너무 좋았어. 네, 그러니까 뒤흔들 것인가는 앞에 보면 원본으로 뒤흔들 것인가, 복사본으로 휩쓸릴 것인가. 이 말 너무 기가 막혀요. 이 책의 가장 핵심 메시지도 우리는 누구나 다 원본으로 태어나는데 네. 왜 살면서 자꾸 복사본으로 사냐 이거예요. 네. 원본대로 살아라는 게 코나투스대로 살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래서 네. 제가 요 되게 좋았던 게 프롤로그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오로지 그 사람의 선택과 노력만이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삶은 미지수다. 그래서 아름답다. 그러나 과대 포장된 성공 이미지는 나를 삶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이끌지 못한다. 노력 없이 성공하는 삶이 있다는 미신만 각인시킬 뿐이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뿐이다. 뛰어들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성공 비법이나 올려치기 된 평균치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정해진 미래를 살고 싶어 한다. 노력으로 지금의 삶을 바꾸기보다 손쉽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 당연히 요행을 바라게 되고 한탕주의에 휩쓸리기 쉽다. 추종자는 타인의 성공에 주목하지만 추월자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성공하려면 먼저 남과 비교하는 일부터 멈추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노력하여 성취감을 맛볼 가능성은 물론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작은 행복의 가치마저 잃게 된다. 성공하려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허황된 수사, 화려한 성공의 이미지와 결별해야 한다. SNS를 떠도는 성공담과 전시된 이미지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하여 그 폐해가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스며들게 만든다. 타인의 성공에 열광하면 할수록 땀 흘리는 노고를 헛수고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 남의 삶을 보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를 찾으라는 것이고 그 찾는 에너지가 결국은 코나투스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 여기 책을 우리가 쭉 보면서 제가 교수님한테 네. 이 안에서 포인트로 네.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동일성의 범주라는 게 나와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자기 개발을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동일성의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철학자 들레즈 그러면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좀 낯선 사람, 낯선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분의 철학을 이제 동일성의 철학을 비판하는 철학자거든요. 아주 쉽게 구분하면 자, 100m를 네. 10명이서 똑같이 출발하면 네. 모두 다 경쟁 상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1등하는 그 롤모델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100m를 360도 방향으로 뛰면 경쟁 상대가 누가 될까요? 없네. 없어. 어제의 나. 어제 내가 했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들레즈가 비판하는 거는 왜 똑같이 되려고 하냐. 너는 너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너의 다름과 차이를 반복하라. 동일한 걸 반복하지 말고 다름과 차이를 반복하면 너는 전대미문에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너가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걸 따라해가지고 동일하게 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또 이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하고 나누고 싶은데 네. 성공하는 공부와 자기다움을 찾는 공부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다른 건가요? 맞아요. 물론 이제 성공하는 공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으면 성공한 그 지형이 있어요. 지형, 컨텍스트가. 네네. 그러면 지형이 바뀌면 지도가 바뀌는데, 예? 근데 성공 지도를 딱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줘. 그러면 너도 이 지도대로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게 저는 성공하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오희경 선생님이 살아가는 문제의식, 배경, 그 다음에 아나운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살아오신 컨텍스트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또 저 나름대로 또 살아왔던 환경이 다 다른 거고. 그러면 저마다 독특한 지형 속에서 만든 지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지도는 누구나 다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자기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색 달라지면 남 달라지는데 그 말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색다른 게 먼저 있어야 돼. 먼저 있어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자꾸 남 달라지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이제 남하고 비교하고 남 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나의 색깔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는 거죠. 코나투스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너야. 너만의 코나투스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은 코나투스를 따라서 성공하려고 하냐 이거죠. 내 삶의 가치관, 내가 해보고 싶은 일, 나의 어떤 욕망이 끌리는 물줄기 이런 걸 잡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뭐라거나 말거나 그 물줄기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구심력 인생인 거고 결국 이게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유명한 뭐 교수님의 독자들은 알죠. 교수님이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가 있잖아요. 네. 공고를 나오셔가지고 철판 용접을 하는 용접 기능공이셨는데 네. 지금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과 같은 석학이 되기 위해서 교수님 책을 아무리 읽어도 교수님처럼 한다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신만의 성공의 길을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두 번째 대목이 와,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수학 방정식이 나와가지고 참 네. 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y는 네. L분의 2R 제곱 곱하기 T.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 쉽게 구분하면요. 네. 이걸 하기 전에 Y는 AX라는 공식이 있어요. AX. A는 경험이야. 그 다음에 X는 뇌에 입력되는 정보야.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희경 쌤도 출산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출산할 때 진통과 고통 체험에 대해서 네.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열렬히 강의를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줄까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지. 그렇죠. A가 제로인 사람한테는 X, 뇌에 입력되는 정보가 아무리 고급져도 Y는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E가 경험이에요. experience. experience구나. 경험. 그럼 경험이 제로인 사람이 R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reading, 하나는 relationship.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을 읽어. 그러면 자기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야, 틀이.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인맥을 구축해, 막 인간관계를. 그럼 그건 치맥보다 더 치명적인 인맥이 탄생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경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네. 인간관계도 많이 구축했어. 네. 그래가지고 정말 고급진 생각으로 그걸 막 생각을 하는데, 분모에 있는 L, 언어, 분모값이 커져야 Y가 커질까요? 분모값이 작아져야 Y가 커질까요? 분모값이 작아져야 작아져야지. 되는데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언어가 작아진다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게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해도 네. 그거를 적확한 언어로 아주 단순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중구난방, 횡설수설, 중언부언 하면 언어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임팩트 있는 언어로 언어를 벼리고 벼려서 그렇게 이 언어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야 위에 있는 값들이 더 빛나 보여가지고 어디도 구할 수 없는 이론이 탄생한다는 거죠. 이런 거네. 내가 네.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그걸 한 줄로 남길 수 그렇지. 있어야 내 거다. 그 한마디로.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길 네, 수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생 이론이라는 거는 experience, 경험. 그리고 reading, 공부해야 돼, 독서, 네. relationship, 관계가 필요하고 thinking, 사고가 필요해. 그리고 이것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나만의 일생 이론이 그렇죠. 나온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러 목차 가운데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가장 안전한 보험은 위험을 무릅쓴 경험이다. 네. 어떻게 위험을 무릅썼는데 그게 보험이 되냐고. 저기서 위험은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이라기보다 음.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안 했던
낯선 경험, 뭐 이런 걸 약간 좀 위험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응? 완전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 타고 출근하고 네, 지하철 네. 타고 출근하고 네, 네, 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고 해서 인생 목숨이 걸려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색다른 도전을 해보는 경험이 다 낯선 경험이고 그게 네. 위험한 경험인 거죠. 네. 그렇게 경험이 낯설게 계속 그런 게 축적이 되면 그거야말로 자기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험회사의 보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또 연금술사 얘기가 나오는데 네. 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사막에서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겪잖아요, 산티아고가. 근데 그 꿈을 포기할 뻔했던 가장 위험한 게 딴 게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안주였어요. 안주. 맞아요. 가장 위험한 게 사랑하는 안주. 사람이 생기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정착했으면 꿈을 못 찾아갔던 거예요. 못 찾아가죠. 그럼 결국은 내가 뭔가 일생에 이루고 싶으면 안주하면 안 돼. 근데 교수님도 만약에 안주하셨으면 이 안 나왔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늘 틀에박힌 삶만 살지 말고 정말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죠. 어제와 다른 삶을 산 만큼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 뭔가 교훈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해본 것도 없어. 읽은 것도 없고 그냥 늘 틀에박힌 삶을 살면 그걸 이제 꼰대라고 그러잖아. 입력은 고장 났는데 이 출력만 살아있어요. 강력하게. 이 교수님이 이제 같이 독자하고 나누고 싶다고 한 마지막 삶의 무게가 실린 자기만의 언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네. 몸의 언어는 살을 파고드는 언어이자 심장을 뛰게 하는 언어다.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개념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와중에 탄생하는 언어다. 몸의 언어는 체중이 실린 언어다. 파편화된 생각을 논리로 편집하고 가공해서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 신념과 철학은 물론 치열한 문제의식과 열정이 담긴 언어다. 이런 언어에는 몸이 먼저 반응한다. 머리의 언어는 타인의 생각을 설명하는 인용의 언어지만 몸의 언어는 자기 경험에 기반함으로써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까 공식 설명할 때 언어 말씀드렸잖아요. 언어에도 보면 머리의 언어가 있고 몸의 언어가 있는데 이 몸의 언어는 겪어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언어거든요. 겪어보지 않고 책만 읽은 사람들은 관념적인 머리의 언어를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비유를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와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여기가 아파. 나하고 관계가 가까이 있을수록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언어로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몸의 언어로 설득을 하면 의미가 심장에 꽂혀가지고 의미심장해지면서 감동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몸의 언어를 가급적 가져야 어른으로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진정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책 뒤쪽에 쓰신 말씀이 있는데 진정한 성장에 필요한 내면의 힘, 코나투스로 최고의 나를 구축하라 하시면서 성공이란 말보다 성장이라는 말을 하셨고 이 내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결국은 나의 성장 에너지는 물론 바깥에서 얻을 수도 있지만 답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성공보다는 성장.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장은 외면적 성장인 거고요. 성숙은 내면적 성숙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이렇게 조화를 맞추다 보면 이제 성취감도 맛보게 되고 부산물로 그냥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거는 저절로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은 목표라는 게 아니라 성공은 따라오는 거다. 맞아, 따라오는 거예요. 부산물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책을 100권 쓰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썼으면 저는 이미 목숨이 끊어졌죠. 맞아. 그런데 그냥 맞아. 재밌게 신나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산물로 책 100권이라는 기적의 선물이 탄생한 거고. 정말 이 코나투스라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던진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내면의 힘을 좀 키우고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그런 행복한 삶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유경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